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 시읽기 독서의 박이연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독립운동가이시며 사상가였으며 대선사이시자 시인이시고 석학이셨던 만해 한용운님의 민족 정신을 더듬어 보고자 오늘은 남한산성에 있는 만해 기념관에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해 주신 우리 전보산 강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유천 백종현 선생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성남 시민 라디오 시민단의 우리 제작자이신 이연순 선생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촬영을 맡아주시는 김종길 선생님, 평범한 문화인의 사랑방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오늘은요, 평범한 문화인의 사랑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사랑방 같죠? 네. 예. 먼저 우리 만의 정신을 늘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전보삼 관장님께 만의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우리 만의 정신으로 들어야 하는가? 그런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만해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첫째로 이 자유의 정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정신인데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이 자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만해 한용운의 자유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집단의 자유, 사회의 자유, 공동체의 자유도 그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과 더불어서 이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집단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정신. 그런 면에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개념과 좀 차이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유예요. 만해의 자유는 개인과 국가, 사회, 지역 다 아울러서 함께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이것을 동시에 봤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정신은 바로 오랜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그 우리가 말하는 무예의 정신, 자유자재한 정신 이런 철학이 그 밑바탕에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로 나아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정신, 바로 그런 것은 정의의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자유와 평화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인류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적 선이다. 이렇게 한용운 만해선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계를 또는 인류를 얘기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건 보통의 어떤 그런 그 사상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 기념관이 여기 참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휴식처가 되고 또 정신적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기념관을 만들게 되셨나요?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60년대에 강릉은 왕래가 많이 없던 고도와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 대관령에 그걸 어떻게 하면 넘어가 볼까, 또 저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 저 바다 건너는 뭐가 있을까 하는 많은 그런 상상력을 갖고 살았는데 세상에 궁금한 이치들이 참 많았지만은 그 한 동네에서 만나서 같이 지내는 분들의 그 내용은 다 같이 한계가 있었고 바깥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 A지에서 오는 분들의 바깥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바로 집 옆에 강릉 그 불교 포교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객승들이 나타나면은 늘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서 그 객승들 사이에서 꽤 유명할 정도로 강릉에 가면은 그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다는 소문이 들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여기 이제 오대산을 가고 설악산을 가고 하는 그 객승들이 거기가 하나의 그 중간 캠프예요. 거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늘 거기서 그 마당에서 놀면서 반야신경도 외우고 따라했지만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색불시공이 뭔지. 그 질문을 하면은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만은 중학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야기.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모르는 생각은 하지 않고 설명해준 당신이 틀렸다고
왜 나를 섭득하지 못하냐고 그래서 막 항변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강릉에 가면은 그 맹랑한 학생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스님들 사이에. 네.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네. 설악산을 가고 오대산을 가고 동해 바다를 가고 다 강릉에 와서 거기서 차편을 이용하지 설악산을 서울서 가는 길이 없어요. 오대산도 설악산 강릉을 왔다가 가야 하는 그런 길목이에요, 여기가. 그럼 선생님 그때 만해 선생님이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자꾸 하니까 객승이 오기만 하면 이제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대구에서 왔다, 뭐 서울서 왔다 하면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대구는 어떤 질문을 이제 막 쏟아내면서 습득시공이 뭡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사람 중 뭐 들어갑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런 걸 하니까 그 객승 중에 한 분이 그 이미 사전 정보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골치 아픈 질문 하지 말고 설명해줘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면서 자꾸 질문하냐.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읽어하고 책을 하나 던져준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속에 내가 많이 생각하고 의심을 했던 이야기들이 다 풀려 있어요. 님은 같습니다. 이게 님은 같습니다. 색즉시 공이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공즉시색이네. 하고 거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다 풀려요. 그래서 아주 그 책이 상당히 신비로운 책이었어요. 그 신비로운 책이니까 그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암기할 정도가 되고 그 보니까 너무 좋아요, 책이.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만해를 알게 됐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만해를 관심을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첫 시간에 그 교과서를 탁 피니까네 거기에 그 한용운이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없어요. 근데 지초 제1 알 수 없어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만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도 관심들이 없었는데 교과서에 탁 나오는 인물이니까 모두가 초점이 맞춰지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한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선생님 이 한용운의 얘기는 저 보살님한테 얘기 들으면 다 된다고 한 학생이 그냥 그렇게 말을 던졌어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만해 한용운 이야기는 보삼이한테 들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가 상당히 어려운 시예요.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에 밤을 내며 떨어지는 어느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바람이 없는 공중인데 어떻게 수직에 밤이 생겨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국어 시간은 전부 다 단어, 글자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공 상태인데 어떻게 수직에 파문이 돼요? 공기가 있어야지 수직에 파문이 생기지.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뭐야, 이건 시는 논리를 초월해서 쓰는 거야. 합격이야 하고 넘어간다고. 사실은 합격이 아니거든. 그런 거를 모르니까 이제 불교의 우주론적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 진공의 상태는 공의 얘기예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 전혀 없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글자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선생님이 그럼 너 나오라고 해서 한 5분 정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1시간을 다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얘기를 열심히 했고 많은 또 친구들이 들어줬고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용운에 관련 자료를 내가 다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울의 통문관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한용운 연구라는 책을 내가 구해서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한문 투성이지만은 한자 빼놓고 한글만 읽으면서도 이 강릉 하늘 아래 이 책을 가진 사람도 하나밖에 없지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학생활 또 한용운의 그 마무리 묘소를 찾아가는 일,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 문학 강연을 하는 일, 이런 걸 하면서 81년에 드디어 성북동의 시무장을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전세로 살림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것을 기념관으로 만들었어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1986년. 81년. 81년. 40년 전에 그것을 기념관으로 만들어놨는데 기념관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게 운영과 관리 운영이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비탈길로 올라가는 그 네, 맞아요. 길이어서 연탄 한 장에 100원인데 그것이 올려주면 150원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경비도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만드는 건 좋았는데 이 관리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안 된대요. 개인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3년을 투쟁 아닌 투쟁을 하다시피 했어요. 해서 그 집을 드디어 개인이 사는 집이 최초의 문화재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사적제 7월 지정을 받고 국가 관리로 남겨놓고 저는 너무 좁은 공간 16평짜리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와도 고민 안 와도 고민 원전전 사람이 안 와서 고민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10명이 오면 앉을 데가 없어서 또 고민이에요. 그 사람이 와도 고민 안 와도 고민을 하다가 좀 넓은 공간에서 사람이 와서 반가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전시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물관, 문학관은 아무데나 만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불리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인심은 곳간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그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남한산에 사람들이 간대요.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다 음식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와서 따라와봐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많더라고요. 많은데 전부 다 이렇게 닭도리탕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두리번두리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마케팅의 대상이구나 생각해서 여기다가 만들기 좋겠다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여기 30년 전이에요. 빈집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주면 세를 주면 집을 하나 빌릴 수 있어서 빌려가지고 조그만하게 기념관을 만들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30평짜리 가지고 또 이게 또 좁구나 하는 생각하고 또 내 집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개포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 정리해가지고 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30년 이제 만해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유지였어요. 예, 그럼요.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그 사회나 국가나 이런 거를 운영할 만한 정신적 여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가 하면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우리 근대사뿐만 아니고 역사 인물을 놓고서도 콘텐츠가 여기 가장 방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만해의 전 세대, 만해의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자료도 다 필요한 거고 만해와 그 동로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그 애국지사라든가 학자라든가 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또 승려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만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3대에 걸친 자료를 콘텐츠를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콘텐츠 면에서도 또는 지리적인 위치 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잘 잡은 그런 그 박물관이고 문화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뭐 그런 역량으로 한국 사립박물관협회 회장도 했고 한국 박물관협회 한 200개가 돼요. 그 협회 회장도 제가 6년이나 할 수 있었고 현재도 한국문화관협회 회장을 하는 이유로 그런 개인으로서 이 경영에 대한 이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 하는 것을 다 스타디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나중에 선물을 하나씩 주겠지만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생님 유튜브 방송 하신다니까 그런데 만해 기념관도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있고 네.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문광부에서 왜 기념관 만해만 하느냐 해서 회장님이 왜 만해만 챙기냐 해서 전국에 있는 문학관에다가 다 유튜브 방송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한 300개의 지금 그 유튜브 방송이 떠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 작가 파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에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현 선생님은 우리 관장님 오늘 처음 뵙잖아요. 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해 우리 님과 관장님과 관계가 혹시 중학교부터 인연을 사상적으로 맺었는데 이게 심취하고 이렇게 사적인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큰 뜻을 두기보다는 좋아서 한 거예요. 좋아서 했기 때문에 50년을 해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무슨 돈벌이 수단을 했다든지 명예를 추구했다든지 무슨 그런 걸 했으면은 아마 하다가 다 말았을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의 놀이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놀이터.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혹시 만해 선생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이렇게 받고 계시는 그럼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74년도에 한의원 전직을 발간할 때부터 관여했고 그 책을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에게 만해의 그 업적과 내용을 문학적인 업적, 사상적인 업적 이런 것들 많이 알리는 작업도 했지만은 또 그 외에도 또 현장을 통해서 또 많은 주변 분들, 어른들을 통해서 만해를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 또 만해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 이런 폭넓은 자료까지도 다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인연을 가지고 만해의 새로운 면, 그 문장 속에 없는 만해의 새로운 면까지도 이제 많이 파악하게 되는 결과가 됐죠. 국내에서는 만해 선생님의 그 업적과 사상과 이런 모든 발자취를 우리 관장님만큼 아는 분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 독보적인 존재 같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어디까지 있을지, 그러나 이 50년 이렇게 한 길만 간 사람은 없죠. 논문을 쓴 사람은 많아요. 만해 한의원의 석박사 논문 1000편이 넘어가요. 많지만은 또 만해를 전부 문학적으로 우리 여기 시인께서도 그렇지만 문학으로만 다루는 접근을 하는데 철학으로 다룬 사람은 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료라든가 콘텐츠를 보는 눈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님의 침묵 대표적인 시가 있잖아요. 우리 또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학교를 운영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에 계시는 이연순님의 님의 침묵 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죠. 님의 침묵 한용.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는 이미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가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 참 언제 들어도 가슴이 잔잔한 시입니다.
이 시를 남겨주신 우리 참 만해 한영훈 선생님, 우리 민족적인 거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 우리 주연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하신 점 그 있으세요? 전에 한 말씀 더 하면은 네. 님의 침묵에서 우리가 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하도예요. 네. 그 님을 해석해서는 님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 사랑에 하는 님의 이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교과서에 나올 때 밑줄 긋고 맞아요. 이것은 조국이다. 조금다. 이것은 뭐 N이다 이렇게 네. 해석했는데 네. 그건 이제 전부 현상적인 이야기이고 깊은 내용은 님의 침묵의 님은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침묵의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온 단어가 님이에요. 그 침묵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건 철학적 시예요.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철학적 시가 님의 침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시인들을 존경합니다. 한글을 가지고 철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문학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시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침묵의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이 빠져버린 님은 그건 껍데기예요. 오늘 남한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백선생님 오니까 좋죠? 너무 좋죠. 좋죠? 근데 남한산성이 얘기합니까? 야 내가 좋지 하고 물어보던가? 안 물어봤잖아. 언제나. 그렇지. 느낌. 그렇게 님의 남한산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보고 우리 백선생님이 아 좋다, 아 기쁘다 느꼈잖아요. 남한산성은 말 없어요. 본래 그 자리에는 침묵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고해적자를 많이 써요. 적광장, 정멸의 세계 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의미가 뭔가 그게 우주의 본체적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님의 침묵을 읽으면은 이 님의 침묵은 그냥 단순한 사랑의 시가 아니고 어떤 그 존재의 그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철학적 시다 이렇게 이제 읽어가야 돼요. 철학자께서 철학자적인 관점에서 님을 해석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이해가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님의 침묵에 대한 강론은 또 우리 해마다 우리 좀 만해 학교를 예. 하시죠. 예. 그래서 그 만해 학교 운영하시는 거 뭐 이런 것좀 예, 1년에 한 번씩 가을이 되면 만해 학교를 운영하는데 원래는 한 일주일씩 했어요. 근데 힘들어서 지금 당일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만해와 더불어 하루를 살자 하는 취지로 만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시면은 님 글자 한 자가 90분 특강을 해줍니다. 그 90분 특강을 들으면은 이제 님의 존재가 많이 가슴에 와닿죠.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음악으로 님의 침묵도 부르고 또 시도 낭송도 하고 우리 선생님이 늘 짱 와서 시도 낭송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만해학교 가을에 할 때 한 번씩 오세요. 초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만해 발전 아직 안 잡혔죠? 예, 10월달에 공지합니다. 제가 초대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해 그 만해 학교 얘기를 잠시 하면요. 굉장히 여러분 100여 분 넘게 오셨는데 이제 오전에는 이제 관장님이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오후 이제 행사로 이제 신앙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님의 침묵을 안 보고 낭송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워요. 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낭송을 하시는데 같은 님의 침묵인데도 느낌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님의 침묵뿐만 아니라 한영훈 선생님의 시를 또 다른 시들을 낭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영훈 선생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인 몇 분을 초대를 해서 같이 좀 가자 이랬더니 남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완전 심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시면서 나는 앞으로 만해사상을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도서관을 만나서 요새 만해사상을 연구하고 계시냐 했더니 관심이 계속 가고 있으시다는.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러면 만해 문학회를 어떻게 좀 운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관장님과 약속을 해서 우리 만해 문학회를 하나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잘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시간을 내고 또 연구를 하고 만의 사상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의 사상과 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뭉쳐보는 것도 좋을 것 싶습니다. 네.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 선생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관장님 기회 되실 때 한번 여쭤보세요. 네, 관장님께서 만해 선생님을 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학관에서는 철학적 이외에 그런 문학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 철학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문학의 그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학을 할 때 문학의 확장성이 더 커진다 그런 얘기지. 완전히 문학은 따로 있고 철학은 따로 있고 그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바탕에 뒀기 때문에 많은 그 문인들이 여기 와서 낭송회도 하고 또 같이 그 의미도 되새겨보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깥에 있는 데크에서는 문인들이 와서 많이 그 낭송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만해학교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여기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시관에는 이제 상설전이 이제 만해 일대기를 따라가는 상설전이 있지만 그 안쪽에는 기획 전시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용을 바꿔놔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 기념관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석 달간 문을 닫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제한적으로 완전 오픈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그런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임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관에 방문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만의 이야기 또 남한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죠. 저도 사실은 이게 우리 관장님을 뵙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이제 우리 그럼 이제 문학의 좀 그 모임을 하자 해서 여기를 왔어요. 우리 어쨌든 우리 만해 씨도 또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왔는데 마침 하계사님을 만났어요. 여기 계시는 상주에 계시는 하계사님을 만나서 우리 모임 이야기도 하고 또 만해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하계사님이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사 때 와서 좀 같이 행사를 하자.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만해 선생님을 더 가깝게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우리 질문 한번 해주시고, 네. 남한사상이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남한산성이 위상이 좀 높아졌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문화관도 좀 어떤 변화나 또 관심도가 높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만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곳에서부터 그런 걸 시작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부터. 그게 만해 사상의 핵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남한산성에 제가 30년 전에 오면서 그동안에 남한산성은 치욕과 굴욕과 패전지로 상당히 비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원지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제가 남한산성으로 이게 정한 이유는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성이 그 지역의 정신과 문화의 센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만 이것이 어떤 그 상당히 이게 비하되는 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남한산을 제가 자세히 이제 스타디를 해보니까 조선왕조실록부터 보니까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사막사에 그거를 영혼을 여기다 모십니까? 또 수호장대에 그때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무망론하는 편향을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그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성남 향토문화연구소에서 96년에 그 해가 병자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남한산성의 현재적 재조명이라는 학술회의를 했어요. 그 성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향토문화연구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교수를 동원해서 전부 남한성에 대한 재조명을 그때 상당히 언론에 그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숫자였지만 그래서
좀 NGO 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서 남한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올해가 지금 24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을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을 24년째 갖고 있고 내일 모레가 또 벌써 다가왔네요. 그런 행사를 해오면서 이 남한산성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술회를 통해서 남한산성에 대한 계속해서 제가 보고서를 많이 썼어요. 그 보고서를 쓰고 또 언론에서 취재도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이 온조대왕의 숭례열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구나 또 남한성에 행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99년에 임창열 도지사를 만나게 돼서 제가 한 3시간 남한성 투어 프로그램을 해줬어요. 하고 나서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몽땅 글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글을 쓰는 건 또 좀 말을 했지만 어려우니까 아예 글을 좀 본격적으로 하나 하자 해서 용역을 하나 해가지고 남한산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0억을 주면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까 이 어른이 그 돈이 모자랄 거라고 1,450억, 450을 더 보태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1년 동안 여기에서 발굴서부터 해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창열 지사가 큰 그 안목이 있는 어른이죠. 지금도 아주 그래서 가까이 지나고 있고 늘상 제가 모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이 된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세계유산이 되니까 한낱 먹으러 가는 곳 남한산성이 배우는 곳으로 이제 자리 바뀜을 하고 유적지. 그렇죠. 이제 그냥 먹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여기 가면 역사를 배운다 하는 배우러 가는 곳으로 이렇게 바뀌고 또 우리 문화의 고품격의 문화는 공중문화가 제일 높은 수준의 문화 아닙니까? 임금님이 제일 좋은 네네, 집에서 그렇죠. 제일 좋은 음식에 제일 좋은 옷에 제일 좋은 정화에 다 누리잖아요. 그 고급 문화가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상당히 격이 업다운 됐어요. 품격이 없어졌어요. 이 품격을 행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장소로서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게 됐고 또 16세기 이후에 우리 조선의 역사, 한국의 역사는 남한산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삼국의 패권도 이 남한산성에 다 이루어지는 한강을 중심에 두고 남한이라는 말이 한강을 중심에 두고 그 남쪽의 진산이라는 뜻이에요. 한강과 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 한강의 역사와 남한산의 역사는 같이 가는 역사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대충 다 아시지만 여기는 지리적으로 봐도 경부축에서 호남에서 올라오는 경부축과 이쪽에 경상우도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이 좌측에서 올라오는 길이 만나서 서울로 가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남한산성이에요. 넓을광자 여기는 광주예요. 광주에 있는데 광주가 얼마나 넓었기에 광주라고 했을까? 강남 사구가 다 광주예요. 압구정동이 다 광주예요. 성남은 말할 것도 없고 성남은 광주군의 중구 면에 6개 리가 떨어져서 6개 리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 정도로 뭐 하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광주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광주 유수는 정이품 벼슬이에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병조 판사하고 같은 급수예요. 한성 판인하고 같은 급수였다. 이렇게 높은 그 직급을 가졌던 광주가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일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식민지 침략을 쓰려고 보니까 광주 사람들이 300년 동안 뭘 배웠어요? 외세가 침략하면 싸우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았다고요. 광주 사람들은. 광주라고 하면 산성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싸우라고 외세 침략에 대한 저항 정신을 길러줬는데 임금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일제의 식민지 침략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광주가 이렇게 일제시대에 아주 den서리를 맡게 되고 이렇게 분야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다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다시 살펴보지 않는 한은 우리 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남한산을 갖고 냈는데 지금은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숫자보다도 사람들의 오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10,000원 갖고 와서 놀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제 10,000원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한 3만 원 좀 써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와서도 이제 음식도 옛날 뭐 한 1, 2만 원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한 사람들은 한 3만 원, 5만 원짜리까지 찾아요. 근데 그런 음식은 아직까지 없어요, 이게. 앞으로 해서 이 품격 있는 그런 그 궁중 음식도 여기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장소로서 행궁이 활동되고, 저 행궁은 존재했으므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거는 존재가 문제가 안 되고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오늘 저기 가서 행궁에서 임금의 그 모습을 떠올리고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모든 프로그램을 저거 다 진행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도 와서도 네. 행궁을 한번 본격 취재하세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행궁에서도 그 차회도 하고 궁중 차회를 해줘요. 궁중 음악도 해주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요 지금. 네. 그래서 활용을 잘해야 돼. 모든 것을 문화를 활용할 줄 알고 선용할 줄 알아야지. 그게 있었다 한 것으로서의 의미는 맞아요. 이제는 없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한 행궁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문화의 품격, 또 여기 찾아온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회복 이런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여기가 아주 자존심의 상징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남한산성에 대한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죠. 네, 그렇죠. 예, 우리 저 정신 문화의 완전 그 센터로 이렇게 만들어 이 남한산성을 만들어 주신 우리 참 관장님 좀 대단하시죠. 예, 자, 우리 저기 오늘 우리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네, 정말 말씀 많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만해 사상의 공동체의 자유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해 선생님의 정신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정말 개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만해 선생님의 그 님에 대한 해석, 네, 그 해석이 제 가슴에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 님에 대한 해석을 잘 먼저 알았으면 이 남성을 좀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남한산성 바로 밑에 살면서도 남한산성을 조금 격하했던 것을 이 자리에 들어서 반성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관장님 앞에 드리고요. 뭐 남한산성 높지도 않고 뭐 이렇게 크게 뭐 경관이 수려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다른 곳을 많이 찾아서 등산도 하고 또 해설도 하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해설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근간에 이제 들어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살아야 될 곳. 남산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뭐 북한산, 도봉산, 경기도권에 많이 있지만은 문화유적지로서의 남한산. 거기에 성. 그 자리에 이런 또 훌륭한 또 관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귀감을 갖고요. 남한산성과 또 님의 침묵이나 한영훈 이런 분들의 낸 해석을 제 해석에서 새로운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좀 정치가들이나 또는 그 사회 지도층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해이해진 지금 상태잖아요. 또 우리들도 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해이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해 한영훈 같으신 그런 그 대석학, 대사상 또 그 우주를 논한 이런 그 분의 사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우리의 조상으로 또 우리의 선인으로 남아 계시다는 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죠. 또 그리고 우리 어쨌든 우리 관장님 일탈 한 번 없이 이 평생을 이 만해의 사업에 바치신 우리 관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네. 우리 박수 한번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관장님 오늘 마무리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아이고, 오늘 사실 이렇게 그냥 우리 이
박이현 시인이 뭐 토크 쇼를 한다 해서 뭐 그냥 와서 몇 마디 그냥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분들 함께 와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해와 더불어 남한산성 이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고 이것을 이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위대한 문화 유산을 전승해 줄 수 있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만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이제 또 내려가는 열심히 또 살도록 하고 우리 관장님께서는 또 건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